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얘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 ar의 n-1제곱, 즉 등비수열의 급수를 써달라는 거죠. 그럼 얘도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봐야 되고,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이 이렇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 곱하기 1의 r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무한대만 대입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등비수열, 여기만 등비수열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에 따르면 공비가 1보다 클 때 무조건 발산하죠.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할 거고, 그 값은 얘가 0 될 테니까 이게 될 거예요. 그럼 대전제는 이렇게 깔리는 거죠. 절대값 R은 1보다 작다. 근데 아까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근데 등비수열은 공비가 1인 것도 수렴을 해요. 맞죠? 근데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사실상 그냥 상수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2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치? 근데 걔네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계속 커지는 거잖아. 당연히 발산하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얘밖에 없습니다. 공비가 -1과 1 사이여야만 해요. 물론 하나 더, a가 0이거나, 첫 항이 0이면 당연히 그냥 다 0이니까 맞죠? 수렴하겠죠? 그래서 첫 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등비수 열의 극한과 등비급 수의 극한의 차이가 돼요. 1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그 등비급수의 합이 너무 깔끔해요. 그러니까 공비랑 첫 항만 알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사실 앞에서 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계산이 얘네들보다 너무 쉽지.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걸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는 문제가 그냥 수렴해, 발산해 이런 것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거지 같은 거 주고, 야, 니네 어차피 이거 수렴하는 거 편하잖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긴 것들 이제 구해봐 라고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 기준으로 여태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등비급수의 활용이 여태까지 좀 많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한 4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 4년 동안 안 나온 이유는 한 3년 전쯤부터 말을 했어요. 정부에서. 이거 도형 같은 거 너무 어렵게 하니까 애들이 못 풀더라. 그냥 빼. 라고 진짜 정부에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진짜 뺐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가원, 수능에선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하지만 이게 자그마치 10몇 년 동안 사랑받던 주제여서 문제는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오라고 했던 모의고사 문제집에는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센에서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개념 자체는 별거 없어요. 얘가 수렴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등비수열의 극한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이상이라면 싹 다 발산이라고 결정된다. 그리고 그 형태마저 너무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등비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대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x n제곱은 a가 되는 거. 이걸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대수 처음에 배운 거. 그리고 얘는 이 n이 짝수냐 홀수냐.
A가 0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실수의 개수가 결정돼요. 당연히 A의 n제곱근은 n개 존재하지만 그 중에 실수는 이 표에 따르면 뭐 A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서 2개, 1개, 0개, 1개, 1개, 1개 이렇게 떴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뿔마 n제곱근 A가 있었고 이건 없었고 얘는 그냥 n제곱근 A, n제곱근 A 이렇게 썼던 거죠. 이 대수 첫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의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거듭제곱근 실수 개수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가 n이 홀수면 무조건 얼마야? 1이야.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의할 거 n이 짝수면 어떻게 되냐? 짝수면 마이너스 5에 n-1제곱 0보다 클 때는 2개고 0보다 작을 때는 0개잖아요. 그쵸? 잠깐만. 근데 n이 짝수라고? 그럼 당연하게도 얘가 뭐가 돼? 홀수가 되죠. 무조건입니다. 다 0이에요. 즉, 이 수열은 a 2n-1은 1이고 a 2n은 0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an이 되고 이걸 실제로 나열하면은 n이 2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1인 것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홀수인 것만 존재하죠. 그래서 실제로 3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더해달라는 거죠.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가 1보다 작다는 것이고 1보다 작죠? 그러면 뭐만 따지면 돼요? 1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공비가 얼마가 됐죠? 그렇죠. 9분의 1이 됐어요. 첫 항은 얼마죠? 27분의 1이죠. 자, 얘가 답이 됩니다. 분자분모에 27을 곱하는 게 오히려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번분수하는 것보다. 27 곱하면은 27 빼기 3이라서 24분의 1. 얘가 답이 되겠죠. 번분수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그냥 분자분모에 똑같은 숫자 곱해주는 걸 선호할 때가 좀 있어요. 계속 말하지만 미적분 2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지식을 계속 상기하게끔 하는 겁니다. 계속 상기하게끔 하고 앞에서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등비수열의 극한 파트 보면 나머지 정리도 나오죠. 아직 안 풀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유형 좀 뒷부분에 있었던 거라서. 근데 나머지 정리도 나오고 그냥 앞에서 했던 건 계속 나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막 다 가져와요. 다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2를 하면서 앞에 거를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일부 될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이제부터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여전히 성질은 언제나 우리를 좀 괴롭게 하니 한번 2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AN, B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억,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 BN이 수렴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야, 진짜 말 같지도 않지, 그치? 근데 등비급수는 다릅니다. 등비급수는 달라요. 여기에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끼리 더하면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등비수열끼리 곱하면 등비수열이 돼요. 왜냐면 등차 수열은 일반적으로 1차 함수를 표방합니다. 이게 A 더하기 D의 n-1 이런 형태라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래서 다르게 바꾸면은 an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랑 뭐 얘랑 더하면은 a 더하기 b의 n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돼서 여전히 1차 함수 즉 그냥 등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a r의 n-1제곱이랑 b r은 좀 그렇고 m의 n-1제곱 곱하면 a, b의 m, r의 n-1제곱 되잖아요. 여전히 등비수열이 돼요. 그래서 얘도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수열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공비, 얘를 공비라고 할게요. 얘랑 얘는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러면 얘네들 곱한 a, b도 이거 사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yes가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앞에서 했던 거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 우리가 수열의 성질에는 급수의 성질에는 저런 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등비수열이라는 단서가 달리자마자 맞는 것들이 생겨버려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AN, BN이면은 항상 공비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공비를 신경 쓰자라고 표현할게요. 네. 공비를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공비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그 말 이미 공비가 이미 1과 마이너스 1 바깥에 있는 거죠. 그때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0이 되냐라고 질문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왜? 같을 수도 있잖아. 부호만 달라서. 그러니까 AN이 그냥 2의 n제곱이고 B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면 더하면 0 되죠. 그렇죠? 0 가능하다. 0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어떤 말이에요? 어차피 수렴한 이거 내가 아는 성질이 아니니까 발레 가져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발레 가져와. 디귿 시그마 AN의 세제곱이랑 시그마 BN의 세제곱이 수렴하면 시그마 AN-BN이라는 것도 수렴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뭘 위주로 보자? 공비 위주로 보자고 했죠. AN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A 세제곱이겠죠. 공비 A라고 그냥 삼을게요. BN의 세제곱이라면 공비 B의 세제곱이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러면은 A와 B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왜냐면 세제곱해서 3차 함수 한번 그래프 좀 볼까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럼 얘 1,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애초에 여기 사이에 있는 세제곱인 애들은 그러니까 y가 x 세제곱이잖아요? y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x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즉 a 세제곱도 b 세제곱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a와 b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AN도 시그마 BN도 수렴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디귿도 맞게 돼요. 수렴하는 애들끼리 그냥 뺀 거거든. 그렇죠? 잠깐만. 기억 디귿이죠? 깜짝이야. 그래서 공비를 신경 쓴다라는 면에서 아예 달라진다, 풀이가 아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한 번 정도 언급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를 귀찮게 하는 주제가 241번이에요. 활용이죠. 보면은 뭔가 그림이 좀 요상한 것들이 존재하죠. 요상하게 존재하고 그 요상한 걸로 우리 괴롭히는 게 주된 주제입니다. 보면은 그림들이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곧잘 못하는 것들 2개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한번 문제 푸는 걸로 해보죠. 이 문제가 등비급수다라고 우리가 어느 순간 판단한다면 등비급수의 합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얘입니다. 1-R분의 A예요. 즉 우리가 어떤 도형 문제가 나왔을지라도 결국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 공비, 두 번째 첫항입니다. 이거 2개만 찾으면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문제도 풀려요. 그럼 이게 공비가 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얘가 일정한 수씩 곱해서 어떤 규칙이 파생돼야 돼요. 근데 보통 도형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닮음이 뜨기 때문이에요. 닮음. 닮음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맞아요? 닮음비. 닮음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여기 쉬워서 아마 여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으니까 설명해보죠. 그 대수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수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삼각형이 있는데 걔를 중점씩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렸대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없앴대. 그 다음에 여기 또 남은 삼각형의 중점씩을 연결해서 없앴대요. 이 짓을 반복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날아가는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의 중점씩 연결했으니 어떻게 돼요? 전체 삼각형에 대한 4분의 1의 넓이를 가진 애죠. 왜? 1대2 닮음이잖아요. 1대2, 길이가 1대2 닮음이니까 넓이 b는 1대4가 되고, 그래서 4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전체 삼각형의 4분의 1짜리의 다시 4분의 1짜리잖아요. 맞아요? 요 관계가 계속 닮음인 도형들이 만들어지며 같은 규칙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비 수열처럼 되고, 이 짓을 무한히 많이 반복한다면 그게 등비급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그럼 우리가 무한히 다 하는 걸 찾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등비급수의 결과는 명확해요.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 뭘 구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공비가 4분의 1인 걸 찾았죠? 그럼 R 끝. 첫 항만 찾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등비급수는 두 가지를 찾는데 초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241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 번은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OP1이라는 게, P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로 할게요. 1만큼 갔어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60도 방향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두 번째 삼각형의 두 번째 변을 그려야 되잖아요. 얘가 그 전 거의 3분의 1이에요. 여기 길이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 길이는 여기에서 60도로 그려지는데 또 3분의 1이에요. 떴네. 3분의 2씩 곱해지네. 이게 공비가 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해.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또 60도를 가면 윗방향이 된대요. 왜냐면 60도 밑으로 갔고 60도 밑으로 갔으니까 사실상 여기가 30도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여기서 60도니까 30도, 60도에서 90도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대요. 여기 길이가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됐네. 이 짓을 반복한다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는 건 Y좌표입니다. 상상이 잘 안 돼요. 일단 나열해 봅시다. 뭐가 등장할 때까지? 첫 항과 공비가 등장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만 봤을 때는 공비가 3분의 2처럼 보였는데 Y좌표라고 하니까 약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규칙이 어떻게 돼?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거든. 여기는 1씩 올라갔지만 사실 Y좌표 기준으로 보면은 3분의 2가 내려온 게 아니잖아. 또 3분의 2의 제곱이 내려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규칙이 이상해. Y좌표를 한번 봅시다. Y좌표는 처음에 1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얼만큼 내려와요? 여기가 30도죠. 그래서 요만큼 내려온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Y좌표는 1 빼기 3분의 2의 2분의 1만큼 내려왔습니다. 그쵸?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30도만큼 내려간 건 더 내려갔죠? 더 내려갔잖아? 근데 여기에는 여기 길이는 얘한테 2분의 1을 곱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1-3분의 2 곱하기 2분의 1만큼 이미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만큼. 우리가 아는 등비급수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형태여야지 내가 이거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 항이 1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구한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뿔마가 교대로 나오니까 공비는 사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구할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뭐야? 뿔마마가 떠.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내려온 만큼을 다시 올라가잖아. 그치? 얼만큼 다시 올라가? 여기 이만큼 내려와서
이만큼을 다시 올라가. 아니, 그럼 여기서 대체 어떤 규칙이 파생되냐? 고민을 해요. 아씨, 이거 뭐지? 이 그림의 특징상 처음에 3번 움직이고요. 그쵸?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면 또 3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항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깔끔해요. 왜냐면 지금 규칙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규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게 첫 번째 마디처럼 여기가 첫 항이 되는 거죠. 그럼 규칙은 공비는 얼마예요? 얘에서 얘로 바뀐 이게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비가 되는 겁니다. 즉, 첫 항 공비는 3분의 2의 세제곱이라고 보는 거죠. 왜? 3번 움직일 때마다 이제 규칙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규칙을 이해했다면 뭐 그럼 끝났죠. 답은 나왔어요. 1-27분의 8분의 얘는 계산해야겠죠? 여기가 3분의 1 뺐고요. 9분의 2를 빼서 9분의 9에서 9분의 2에서 9분의 3 뺐으니까 9분의 6, 9분의 6에서 9분의 2 뺐으니 9분의 4 이렇게 됩니다. 분자 분모에 27을 곱하면 19분의 12 이게 답이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좀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찾는 것도 있고, 이거 할까? 259번. 활용 문제들은 다양하니까 천천히 한번 풀면서 질문 많이들 해보시고요. 259번. 33분의 8을 소수로 나타냈대요. 여기 유형 19의 의미는 이겁니다. 야, 니네 순환소수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환소수. 예를 들어서 0.1땡 이거 우리가 분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9분의 1. 33분의 8을 우리가 소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99분의 24거든? 이거 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나누어도 되지만 0.24 땡땡이죠. 맞아요. 이게 등비급수래. 자, 얘기해 봅시다. 0.1땡이 9분의 1인 이유 혹시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향으로? 0.11111 얘가 왜 9분의 1이야? 그거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이게 끝없이 되는데 끝없이 되다 보니까 무한이다 보니까 이걸 x라고 삼자. 그럼 여기다가 10을 곱해도 여전히 끝없이 나열될 거야. 그럼 어차피 끝없이 나열되는 게 똑같을 테니까 어차피 끝이 없잖아. 얘를 한 칸 땡겼다고 해도 끝이 없다고. 그럼 이 둘을 빼면 9x가 1이야. 그래서 9분의 1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이게 중학교식 풀이에요. 중학교식 풀이. 그럼 이거를 등비급수랑 관련 짓는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0.1 땡땡 1111 이렇게 돼 있는 애를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1000분의 1 더하기 이지 않냐. 이거 뭐야? 등비급수네. 첫 항이 10분의 1이고 공비가 10분의 1인 9분의 1 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너무 편한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굳이 이렇게 등비급수로 표현해야 돼?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기억할 건 기억하고 99분의 24는 0.24 땡땡이 된다. 이렇게 그냥 다가가면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요 0.24, 24, 24라는 애가 있을 때 얘를 A1, A2, A3, A4로 표현하는 과정 중에 7분의 A1 더하기 7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이거를 계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규칙은 뭐야? 24, 24가 반복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 각각은 다 등비급수가 아니지만 두 개씩 끊으면 등비급수 되죠. 왜? 2, 4, 또 2, 4 반복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7의 세제곱분의 A 3이니까 첫 탕이 7의 제곱분의 이거 2 곱하기 14, 잠깐. 2 곱하기 7, 14 더하기 4, 18 해주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7분의 2에서 7의 세제곱분의 2 됐으니까 7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됐다라고 바라보면 되죠. 그래서 첫 항과 공비 나왔죠. 1-r분의 a가 값이고 1-7의 제곱분의 1분의 7의 제곱분의 18만 하면 되며 49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48분의 18, 6으로 나누어주면 8분의 3,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합을 구하는 과정 중인데 그게 무한히 반복되니 적당히 내가 한 마디처럼 끊어서 그걸 바탕으로 규칙을 찾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였어요.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한 문제만 가져올게요. 여기 센에 있는 거 말고 모의고사 문제 한 문제만 가져와서 이게 어렵게 되면은 조금 어렵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엄청 어렵지는 않고요. 좀 덜 어려운 걸로 하나. 뭐가 좋을까? 얘가 그림이 깔끔하네요. 이걸로 한번 보죠. 그림이 다음과 같대요. 여기 A, B, C라는 애가 있는데 소개용이에요. 소개용. 여기에 각도가 60도인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적당히 여기쯤에다가 선을 그려서 요쯤에다 선을 그려서 마름모를 만들었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마름모 만들었대요. 마름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마름모라고 했잖아요. 여기 내변의 길이 같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홀을 그렸을 때 여기 넓이가 S1. 옆에 삼각형이 하나 또 있네. 여기에도 마름모를 적당히 그려서 부채꼴을 홀을 그리고 S2. 자, 이 SN을 무한히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무한히 그렸을 때 걔네 다 더하면 얼마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길이를 말 안 해줬죠? 여기 길이가 2랑 4래요. 이렇게 2랑 4랍니다. 뭐 어쩌라는 거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딱 두 개뿐이에요. 첫 번째 뭐? 첫항. 두 번째 뭐? 공비. 그것만 찾으면 돼요. 굳이 이 두 개를 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첫항과 공비만 찾으면 어차피 문제는 풀립니다. 그럼 일단 뭐 요거 첫항은 구해야겠네. 그래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지? 마름모를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해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4와 2라고 돼 있죠. 여기 평행선을 그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닮음을 유도하는 접근이에요. 즉 여기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닮음입니다. 즉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당연하게도 2x가 뜬다는 이야기예요. 닮음이니까. 무슨 닮음? 평행이라서 여기도 60도가 뜨거든. A 닮음이에요. 그럼 여기가 1대2인 것처럼 얘도 1대2죠. 좀 마름모라면 여기 2x네. 에이, 그럼 x 금방 나왔네. 3분의 2. 마름모 넓이, 사각형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 빼주면 되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 빼주면 되는데 마름모 사각형 넓이는 AB 3분의 4죠. AB 사인 세타. 이게 평행사변형 넓이죠? 맞아요. 각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부채꼴 넓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9분의 16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이게 첫 항이다. 그럼 공비는 뭐냐? 사실 공비 나왔어요. 얼마일까요? 공비 이미 구했어. 공비는 얼마냐면 요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2에서 2인 삼각형에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여기는 두 번째 그림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여기 길이가 얼마이네? 그쵸. 3분의 4이네요. 즉, 닮은 비가 2 대 3분의 4. 다른 표현으로 그냥 1대로 볼게요. 1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넓이거든? 그럼 넓이 비는 얼마가 돼요? 1대 9분의 4죠. 얘가 공비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요. 그럼 끝난 거죠. 1-9분의 4분의 그냥 뭐 쓰죠. 9분의 16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거 6으로 통분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만 해주면 답입니다. 얘 실제로 객관식 문제라서 답도 답 뭐라고 써있냐면 15분의 8 곱하기 3루트 3 빼기 파이래요. 뭐 그럴 만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왔던 형태예요. 그래서 모의 이제 문제집, 미적분 문제집 보면 이런 문제 한 몇십 문제씩 있습니다. 몇십 문제씩 있어요. 문제집마다. 그렇죠? 실제로 풀이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닮음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이런 류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림을 많이 복잡하게 내거나 첫 항을 구하기도 어렵게 공비도 구하기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수능기출의 미래와 같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면 조금 해결이 됩니다. 어차피 엄청 색다른 문제는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그림들을 가져와서 푸는 걸 선호하는 편이더라고요. 숫자만 살짝 바꾸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두 문제씩 풀면서 남은 시간 질의응답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아까 수열했으니까 지금은 수열 마무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급수부터 합시다. 급수에서 또 모르는 문제를 질문 좀 유형을 찾아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서 질문해 볼게요. 그리고 그 목요일 날 자기가 목요일 날 어차피 숙제한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좀 일찍 와서 질문하고 싶으면 그래도 됩니다. 알았죠?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 전에 와 있을 테니까. 물론 굳이 혼자 할 만했다 하면은